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 시간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채 시즌 앞두고 그리고 새학기를 앞두고 심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들 저희에게 털어놔 주세요.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번 한 주 어떤 고민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직자들 구직 활동할 때는 취업만 된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막상 합격이 되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이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은 4년 지방대 기계과 출신의 졸업 예정자라고 하세요. 자동차 부품 설계 쪽에 중소기업의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연봉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2,300만 원으로 측정이 됐고 평일에 수요일만 빼고 12시간이나 근무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집도 구하고 차도 구하면 남는 게 없다라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는데 합격해도 고민이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서울로 이제 직장을 가게 되시나 봐요. 지방에서. 하지만 이분은 입사를 취소하고 좀 더 복지가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게 현명할지 아니면 합격한 회사에 다니다가 다른 데 되고 나가서 다른 걸 알아보는지 이런 건 아닌가요? 라고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써주셨는데 이 내용 살펴보죠. 네. 아, 취업이 안 돼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돼도 참 현실적인 고민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요. 연봉이 생각보다 너무 적고 그래서 부모님도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이분은 근데 좀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엔 당연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엔 당연히 힘들고 이렇게 또 걸어 다녀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이거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벌써 차를 또 타고 다니실 생각도 하는 거고 저는 조금 이게 그러네요. 예. 근데 물론 뭐 직장인들에게 연봉 중요하죠. 예. 그렇죠. 네,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실 때는 아무래도 초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근무 환경일지, 복지 조건은 어떠할지, 뭐 직장 내 분위기는 어떨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마 초봉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불황일 때는 다른 거 다 제치고서 경제적인 안정을 빨리 꾀해서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인의 삶의 비전과 이 커리어를 맞물려서 길게 보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는 대체로 급한 사연들 그리고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골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커리어와 인생의 설계를 길게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요. 근무 시간이 길고 연봉이 높거나 혹은 연봉은 낮은 대신에 근무 시간이 짧다 이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분은 연봉도 낮고 근무 시간도 긴다는 이런 단점이 두 개나 있고요. 게다가 부모님까지 다른 데 알아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네, 부모님께서도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또 옆에서 하시니까 더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니까 정말 근무 시간과 연봉 등의 여건이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 업무를 배워서 길게 봤을 때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그 업무를 초점을 두어서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답은 본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인턴십이라고 생각하고 퇴직할 때 퇴직하더라도 좀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고민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제목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내일 면접 보기로 한 곳은 주식회사 위민이라는 곳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미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는 면접을 보셨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비전으로 보나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살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면접 기회는 일단은 잡으셨는데 면접 가기 전에 이 분야가 어떨지 좀 유망할지 비전은 어떨지 이런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죠? 그래요. 자, 질문을 봤는데 자,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비전을 물었습니다. 바이럴. 온라인 마케팅은 제가 잘하는데
바이럴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그냥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플러스 오럴의 약자를 두 개를 붙여서 입소문 마케팅이다 해서 요즘에 신조어들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신조어로 만들어진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인터넷 카페라든지 블로그 혹은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SNS 이런 모든 것들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되는 그런 모든 홍보 방법을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인터넷 이용하면서 비슷한 광고 유형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바이럴 마케팅 듣기만 하면 네. 좀 이거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요, 그 뉴스를 보더라도 9시 뉴스 전에 아주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거기만 하나 빵 터뜨리면 광고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황금 시간대. 그렇죠. 황금 시간대. 근데 지금 황금 시간대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게 되는 문자 메시지 혹은 자주 가는 웹사이트가 뜨게 되는 배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촉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온라인 이나 바이럴 마케팅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비전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회사마다 주력 업무라든지 내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그 업체의 어떤 규모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블로그에 어떤 조회수를 올리는 일이라든지 너무 그런 단순 업무를 위주로 하게 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의 마케터로서의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온라인 네.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비전은 분명히 바뀌긴 하지만 회사마다 굉장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사실 제일 잘하는 곳은 그 회사니까 회사에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면접이 얼마 안 남았어요.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뭐 2, 3개월 단기간 일을 해보고 그만두고 이런 지원자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건 본인도 그렇지만 지원하는 본인이나 회사 측 양쪽에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회사 측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회사에서 채용을 걸어낸 이 포지션과 자신이 생각했던 직무가 같아서 지원하게 된다면 이 광고 분야에서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면접을 준비할 때? 네, 이런 마케팅 방법은 사실 채널이 상당히 다양해서요. 면접 볼 때 예를 들어 본인이 뭐 유튜브로 어떤 강의나 뭔가를 보려다가 그 전에 노출되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광고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와 전략을 직접 네. 가져가는 게 좋군요. 그렇습니다. 자, 면접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고민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고민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목이 수학 선생님이 꾸민 이과생입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이과생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고등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네. 장래희망이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범대 진학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교원 자격증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평생 교육원을 통해서 이 자격 취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참. 우리가 네. 쓰는 용어만 봐도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공계열이 아니라 이과생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고등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범대 갈 만한 성적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선생님이 될 만한 다른 방법 물어보셨네요. 그래요. 취업 목표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얘는. 예, 얘래요.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예, 이 학생은.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생 생각하는 마음에. 예. 네. 아, 제 조카가 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교원 자격증은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범대 졸업생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 대학 그냥 수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시면 정교사 수학 2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취업하신 다음에 이제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정교사 1급 자격은 연수받으시면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반 대학일 경우에는 관련 교육학 과목을 듣고 나면 교직 이수가 되시는데 그 교직 이수 과목을 들을 그 조건도요. 성적이 되셔야만 들을 조건이 되시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주신 그 평생교육원 수학 관련된 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려대학교의 교육경영 전문가 과정 중에 수학 전공인데 수학 영재 지도자 자격증,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체험 수학 지도자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은 정교사 자격은 주어지진 않지만요. 사설 교육기관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일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네. 다 선생님 꿈 한 번씩 가져보잖아요, 우리 저 여학생들은.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권기호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네. 머리 맞대고 해결책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꿈 잃지 마시고 끝까지 네. 도전하는 게 답이죠, 항상. 아유, 그렇죠. 네. 네. 자, 취업 포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